영업이익 400조 보는 회사가 시가총액 1400조면 너무 저평가고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400조 정도 버는데 지금 시총이 우리 돈으로 7000조. TSMC가 100조 벌거든요. 근데 시총이 28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나 할인받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좋은 사이클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사이클에서 조금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공포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 좀 팔자 이런 심리도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40만 원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어요. 실적은 지금 역대급으로 발표가 났는데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실적만 보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최고가 근처에 좀 약간 머뭇거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반도체랑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좀 돈은 잘 벌지만 과거에 보면 사이클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버는데 몇 분기 후에 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영원히 투자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간 투자 줄일 거고 저렇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비쌀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좋은 사이클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사이클에서 조금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공포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 좀 팔자 이런 심리도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적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 빅테크가 하는 얘기들, 또 하이닉스가 곧 실적 발표할 텐데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오해들이 풀리면 주가는 다시 레벨업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가 풀리기보다는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도 삼성전자 뭐 좋은 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파업이죠. 파업.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 이제 성과급을 영업이익 10%가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가 200조 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20조가 성과급 나가니까 인당 6, 7억 이제 성과급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올해 삼성전자가 300조 가까이 아마 벌 것 같아요. 300조에 10%면 30조니까 준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우리 잘 벌었으니까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게 힘드냐면 다른 사업부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전사업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있어. 파운드리 심지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있죠. 사업부가 좀 자동차 전자부품. 그럼 이들은 또 박탈감 느끼거든요. 야, 나는 같은 삼성전자에 나는 왜 이러지? 저쪽은 몇 억씩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이닉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삼성은 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만큼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규모 성과급을 주긴 줄 것 같아요. 주는데 이제 노조가 원하는 하이닉스만큼의 성과급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보다 좀 아래쪽에서 타협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삼성전자 사측에서 얼마나 잘 좀 설득을 할 수 있는지가. 근데 그게 좀 아직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하이닉스 하자 요즘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지금 좋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0만원 주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40만원까지 점프를 하려고 한다면 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40만원까지 가려면 사실 지금 이제 이미 숫자들은 예상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달성해주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300조, 내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400조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400조인데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400조니까 영업이익 400조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1,400조면 너무 저평가고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400조 정도 버는데 지금 시총이 우리 돈으로 7,000조. TSMC가 100조 벌거든요. 근데 시총이 2,8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나 할인받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할인을 왜 받냐면 이게 벌 때 많이 버는데 못 벌 때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심하게 받는 건데, 근데 그거를 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40만 원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냐 안 가냐는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라 매 분기 숫자들이 애널리스트 예상했던 것만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익률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주면 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미국의 빅테크들의 AI 지출이 계속 늘어야죠. 그게 줄거나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게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또 중국이 추격해서는 안 되죠. 중국이 추격하면 결국엔 이제 그 파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가능성은 지금 높진 않죠. 중국이 쫓아오기 힘들어요.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 높지 않지만 혹시라도 중국이 또 추격을 한다면 약간 이제 이 40만 원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급이죠.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늘진 않아요. 이건 이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좀 애매한 게요. 그 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완공돼서 양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애매하냐면 마이크론도 그때 양산 들어가고 삼성전자 평택의 5번째 공장은 28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완공돼서 생산을 할 텐데 이게 생산한다고 바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셋업을 또 하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면 1년 이상도 걸린대요. 그러면 완공되고 1년 후에 28년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정말 이걸 너무나 기술력을 잘 발휘하고 셋업을 잘해서 27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수율이 올라오면서 공급이 확 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이클이 좀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버리면 가격 상승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그거예요. 하이닉스가 너무 대량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주가에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만 하반기에 실제로 공급이 진짜 늘 건지 이건 모릅니다, 저도. 뭐 진짜 늘지 늦게 공급이 늘어날지는 그 알 방법은 당장은 없어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어쨌든 지금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만 내년 하반기라든가 또 빅테크의 투자 부분들,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이거를 들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40만 원 간다. 요 생각은 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다시 좀 복귀를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그 작년 8월부터 제가 외국인들 매매를 봤는데 8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 왔죠. 외국인 지분율이요. 이렇게 지금 주가 3배 올랐는데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3배가 가고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런 경우를. 보통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대량으로 때리면은 원래는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딛고 그냥 주가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40만 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이 사야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팔아도 이 펀더멘털만 괜찮으면 저는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사서 산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줘야 돼요. 이들이 이 환율에 좀 민감한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야 환율이 더 안정화돼서 한 차선을 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풀리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확 빠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겠죠. 그걸 풀어주려면 지금 요즘에 반도체도 뭐 장기 공급 계약 맺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공급 계약을 맺는데 요새는 빅테크에서 먼저 요청을 했나봐요. 우리 3년짜리 계약 맺자. 5년짜리 계약 맺자. 그러면 이 가격이 고정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막 60%, 70% 될 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몇 년간 유지되면 정말 높은 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국인도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한 차례 더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옅어지면서 이 사이클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이제 이걸 확실히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런 게 된다면 저는 좀 본격적으로 좀 다시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뉴노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가려면 AI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예요. 이 모든 수요는 AI에서 나오는 거고,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PC도 아니고, 세 가지죠. 메모리 수요의 3대 이제 산업은 PC, 스마트폰, 서버거든요. 서버가 이제 데이터 센터죠. 일반 데이터 센터였는데 옛날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죠. 여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게 클로드죠. 클로드 많이들 쓰시는데, 클로드 쓰시다가 가끔 이렇게 뻥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이들 쓰는데 점점 이제 사용량은 느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클로드랑 대화할 때도 되게 단답형으로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답 찾아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클로드 뭐 코드도 나오고, 얘가 에이전트가 되면서 이제 내가 맡기는 업무를 직접 하잖아요. 계획도 세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 토큰을 만들려면 컴퓨팅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엔트로픽도 그 이제 이 컴퓨팅 이 용량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봤던 것 같은데 1.4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기가와트인데 이게 보통 이제 뭐 빅테크들이 그 짓는 아주 큰 데이터 센터가 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근데 오픈 AI가 지금 목표가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예요. 그럼 여기서 한 20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 1.4면, 여기도 그에 못지않은 수요가 필요한데.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계속 뻥납니다. 수요가, 이게 컴퓨팅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해버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쓸 텐데, 사람들이. 클로드를.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 그 컴퓨팅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CPU, GPU, 거기 들어간 메모리, 여기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GPU는 최고 성능인데, 지금 병목이 어디서 생기냐면, GPU가 놀고 있대요. 왜냐면 CPU랑 메모리가 이게 못 따라와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지금 많이 필요해요. 이 메모리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요를 좀 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상상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안 좋은데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이쪽에서 폭발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수요가 언제 꺾인다면, 그때가 좀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죠. 제미나이든 챗GPT든 클로드 중에 누가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 뭐 사람들이 그것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클로드가 승자네? 제미나이가 승자였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도태되죠. 그러면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하게 되죠. 이제 여기가 평정을 하니까. 그때는 또 약간의 진통기가 좀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3사가 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때는 무조건 과잉 투자합니다. 과소 투자하다가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거는 아예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거품 생기더라도 과잉 투자해서 거품 생기는 게 낫지, 여기서 투자 조금 못해서 남보다 한 달, 두 달 뒤처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빅테크들이 결국 AI 승자가 나올 때까지는 전 투자를 계속 늘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누가 상대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2, 3년 후에나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요가 꺾일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일단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200만 원 막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여러 호재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보다 PER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순수 업체잖아요. 섞여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당연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만 원이라는 숫자는 되게 비싸 보이죠. 뭐 옛날에 정말 하이닉스가 6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버는 돈은 옛날에 23년도에 마이너스 8조 까먹었거든요. 근데 올해 200조, 내년에 300조면 그거 생각하면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익 대비하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거의 800조 가까이 되는데, 800조인데 버는 돈은 뭐 200조, 내년에 300조니까 주가 절대 비싸다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이닉스에 저는 여전히 뭐 삼성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전히 뭐 200만 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실제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구간은 200만 원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R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주가에는 좀 어떤 탄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면 세 가지 면에서 되게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증시 자체가 우리보다 비싸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SK하이닉스가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받는 이유가 우리 국내에 있다는 이유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외국계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서 펀드 자금을 하이닉스에 이제 투자할 수 있고 ETF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정한 ETF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니까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이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도 개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개인 투자원들이 한국에 계좌 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저기 전 세계 1, 2등 메모리가 있는데 나는 왜 3등 마이크로만 사야 되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얘는 더 비싸, 밸류가. 근데 못 사죠.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면 미국인들도 개인 투자자도 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가 있어요. 이 수급도 하나가 있을 거고, 일단 또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을 확보하겠죠.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텐데, 이 돈 가지고 주주환원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번에 ADR을 신주 발행해서 하다 보면 주식수가 늘어나거든요. 대신에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ADR 사서 하이닉스가 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시장에서 자사조를 매입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하는. 그럼 어차피 이제 주식수가 안 늘게 되죠. 저는 그걸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단지 ADR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ADR 이번 상장은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장에 와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살 필요가 없게 되니까 ADR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원화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던데. 보시면 TSMC도 ADR 상장돼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벌 되게 유명한 이제 외국계 기업이 상장됐는데, 그랬다고 그럼 본주를 외국인이 안 사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또 ADR은 규모가 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는 ADR이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본주보다 더 비싼 가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이용 거래가 가능해요. 얘는 PER 10배 받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6배밖에 안 받으면 얘를 사버리겠죠. 오히려 더 수요가 이쪽으로 더 붙을 수도 있어요. 둘을 비교하게 되겠죠, 자꾸만.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ADR 상장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본주를 이렇게 더 배척하고 이 ADR만 사게 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쨌든 저는 둘 다 좋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